한국 문화와 K-팝의 저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선 연말연시를 맞아 K-팝 가수 없는 K-팝 콘서트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팝을 주제로 한 콘서트는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가수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 극장에서 열리는 K-팝 라이브 순회 콘서트는 한국의 인기 아이돌 뉴진스, 에스파, 블랙핑크, 엑소 등의 히트곡을 부른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면 여기엔 한국 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가수들이 한국 노래를 재해석해 부릅니다. 그야말로 짝퉁 콘서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콘서트를 보고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K-팝의 열정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감동합니다. 중국이 한알령을 시작한 지 이제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제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K-팝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은 한알령으로 인해 여전히 금지되어 있죠. 중국인들은 한알령이 사드 배치로 인한 대응 조치로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도 한알령을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중국인은 중국 정부가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자세히 이야기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도 활동할 만큼 굉장한 경력을 가진 유명 사업가인데요. 그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규제와 압박이 오히려 한류를 더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限韩令没有限制韩国文化的发展啊，反而促进了。你就看韩国这2年的电影是不是越来越好看了，而且越来越有深度了，对吧？你像《寄生虫》都得了奥斯卡。 그는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 솔직히 말합니다. 是除了萨德以外，还有一个深层次的原因，就是为什么萨德过去了这么长时间了还不解禁，就是因为对年轻人的影响太大了。年轻人喜欢他的文化，就会喜欢他的国家。 这个很好理解吧？比如说有很多年轻人喜欢看日本动漫，他就喜欢日本。当然，日本、美国、欧洲，它的文化没有当初韩国在中国那么的火。韩流当初太火了，火到年轻人喜欢的偶像几乎全是韩国的，你是无法对抗的。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를 금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중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일 텐데요. 이에 관해서도 역시나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就是说，你不能因为有人喜欢，你就把一个国家的文化给它禁掉，这是不合理的。但是前提是什么？前提是我们的文化必须能跟它对抗。你说喜欢汉服的多，喜欢和服的多，当然喜欢汉服的多。确实也有人在中国穿一和服，喜欢日本文化，喜欢欧美文化。但是当年的韩流太火了。 就没有我们本土偶像。韩国只要是一个男团、女团，只要是一个偶像，在我们这儿都火，我们一个也起不来。因为确实人家说句实话，这个韩团的这个业务能力确实比我们强太多了，所以没办法，我们的市场就是哈韩。比如说对美国就没有那么强。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이미 유명한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对吧？但是咱们的女孩就喜欢这个，就喜欢这个啊！所以美国不用禁，得禁韩国。民间你不行吗？那怎么办呢？对，我们也想让民间你自己去打倒它。你靠我们的娱乐公司，我们生产出这个年轻人喜欢的这个娱乐节目啊，这些偶像啊，去把它击败。但是你实力太弱了，怎么办？你击不败人家，你怎么办呀？对吧？让你努力了很多年，你生产出的偶像在人家面前不堪一击啊！年轻人不吃啊，那最后怎么办呢？ 啊，正好有这么个事儿，就顺道进了吧。有的时候我们觉得这个事儿好像不，一个韩流，那个什么男团、女团，一个韩国偶像，那才多少钱？一个多大体量？一个什么一个 GDP， 对吧？我们现在每年还和韩国做生意呢，我们和中韩其实贸易额非常高的，对吧？那点娱乐9牛1毛，那算个屁呀！不一样，这就是上层战略问题，因为年轻人喜欢的文化会影响一代人，或者影响几代人的。 중국은 외국 영화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날이 갈수록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물을 먹는 걸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법으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这个月刚开始的政策，禁止所有外资外国人参与影视公司。从政策上少有收紧的行业绝大部分都在放松。但是呢，你放松的多了，外国的钱、外国的人、外国的文化进来多了以后，又不想过度影响我们自己，所以关于意识形態的行当就收紧。所以包括影视，可能包括书籍，包括新闻，包括媒体这个肯定就要收紧。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K-팝은 중국 젊은 세대의 문화적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는 K-팝의 음악성과 독창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중국 내에서 한알령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제한되어 있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다양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훔쳐보며 한류에 빠져들고 있죠. 오히려 막으니까 더 보고 싶고 더 빠지게 되는 듯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어요. K-팝 공연 영상 몰래 보는데 왜 우리 중국인들은 그 열정과 에너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 콘텐츠 없으면 삶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한알령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해요. 드라마 속 한국 배우들 패션을 따라하고 싶어서 인터넷 뒤져서 비슷한 옷 샀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센스 최고. 제한이 있어도 다들 알아서 방법 찾아가며 즐기는 게 한류의 진짜 파워 아닐까요? 한국 영화 보고 나면 중국 영화가 좀 심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중국 젊은이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열광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한류는 단순히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 젊은 세대에게 한류는 동경의 대상이자 삶의 롤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K-팝, 드라마, 영화, 음식까지 한국 문화는 중국의 청년들에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 드라마 속 대사를 외우며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죠. 이러한 열풍은 중국 당국이 유지하려는 사회적 통제와 이념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중국 청년들의 심장이 이미 한류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현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의 의식과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필사적으로 한알령을 유지하며 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아무리 이해한다 쳐도 중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소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합리화합니다. 정식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가져야겠다는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제는 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유명인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유재석, 이명웅 같은 대거 스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로 인해 눈물 흘린 해외 네티즌들이 많다고 전해지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 퍼진 사진 하나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9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집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천장벽, 바닥 등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사는 인물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활약하며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뼈저린 가난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해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 노후됨은 물론이고 폭염속 숨조차 가누기 어려운 이곳에서 아내의 병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매일 그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래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이름도 얼굴도 모를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난 이들은 무더운 여름에 가장 필요할 에어컨을 비롯해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과 전기요금 일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가전제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의 소속원으로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참전용사에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고로 반찬을 훔쳤던 참전용사에게는 생활비 선불카드를, 피부암에 걸렸지만 씻을 수 없던 참전용사에게 화장실 개선을, 천장이 뚫려 빗물이 새어 썩어가는 집에 살던 참전용사에게 천장 수리 등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도 어려운 참전용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의 행보에 감동한 한국 유명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유재석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6.25 전쟁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뇌이며 깊은 생각에 빠졌었던 유재석은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았던 듯 특별한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해당 신발은 현재 인프레쉬가 출시한 콜라보 후원운동화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자는 주제 아래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각인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얼마 전 유퀴즈에 이 신발을 착용하고 나와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고, 이 외에도 양세형, 김종민, 차태현, 이명웅 등 모두 해당 브랜드의 신발을 착용하며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인들까지 국내외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해외에선 한국이 참전국에 보여주는 예우에 감격했다라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를 향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한국인들 또한 동참하며 국내외 기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후원에 동참하며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쉬를 응원하려 합니다. 인프레쉬의 후원운동화는 고정 댓글에 구매처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